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 딥러닝 모델 논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블렌딩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블렌드는 to mix or combine together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는데 딥러닝에서 또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커피 블렌딩이죠. 논문에서는 두 가지 RNN 딥러닝 모델을 섞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뉴스 기사를 사용하는데요. 뉴스 기사에는 투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실립니다. 또는 투자자를 낙담하게 하는 내용들도 실리죠. 그리고 모델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디맨드 팩터가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디맨드 팩터 중에는 미스드 타겟이 있습니다. 목표를 놓치다는 건데요. 세일즈 팀이 미싱 타겟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타겟 시장 자체가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그리고 세일즈 팀이 일을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회사는 목표로 세운 걸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많이 낮다면 어닝 쇼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뉴스 기사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내는 게 딥러닝의 목적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니까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맨드 팩터 측면에서 한 번 더 바라보면요.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창문 크기인데 창문보다 큰 물건이 창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창문 크기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크기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데이터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의 기억, 휴먼 메모리와 비교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뉴스 기사가 나오고 한 달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 뉴스 기사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힘들겠죠. 사람들이 까먹는다는 건 관심과 흥미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풋 데이터로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면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는 무한정 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2년 전에 발생했던 호재는 현재에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윈도우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겠죠. 호재 뉴스 기사로 사람들은 한창 불타오르고 있는데 인풋 데이터로 반영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예측을 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는 휴먼 메모리와 비교해서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윈도우는 샌더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 데이터 크기입니다. 데이터를 최대 얼마나 보낼 것인가 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LSTM 레이어를 쌓을 때 윈도우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RNN, LSTM에서 윈도우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단위에 해당합니다. 쉽게 타임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는 5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5개의 X값으로 다음 주가를 예측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논문에서는 롤링 윈도우 사이즈를 10개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지난 10일치의 뉴스 기사와 주가 데이터로 다음날 주가를 예측해 봤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트레이닝 인풋이 있죠. 10일치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가 1일치를 아웃풋으로 예측해 봅니다. 2017년 12월 7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의 10거래일을 인풋으로 넣고 다음날인 2017년 12월 21일 주가를 맞추는 것이죠. 20일 빼기 7 플러스 1은 14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일이죠. 가격 데이터가 있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주말은 빼야죠. 이해를 돕기 위해 2017년 12월 달력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목요일이죠. 거래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의 주말 빼고 10일을 세워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2월 20일 수요일이 주말 빼고 10일치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20일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21일 주가를 맞춰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말 빼고 10거래일 동안의 뉴스와 주가를 통해 다음날 주가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논문을 자세히 읽고 나면 다른 연구자들도 똑같이 따라해 볼 수 있는 거죠. DP LSTM 논문입니다. 다음에 읽어볼 논문이고요. 컴퓨터가 뉴스 기사를 해석하는 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뜻이고 강인공지능, 스트롱 AI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의 해석은 웨이더를 사용합니다. 웨이더는 감성 사전입니다. 감성 분석을 하는데 이용되는 사전이죠. 웨이더 감성 사전은 각 단어의 긍정, 부정, 중립을 라벨링해 놓습니다. 그리고 -4와 +4 사이에 극성값으로 분류합니다. -4는 가장 부정적인 단어고 +4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웨이더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비꼬는 경우가 있습니다. sarcasm은 빈정대다, 비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 모두 긍정 또는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웨이더 센티먼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겠죠. 다운로드 받았고요. 예제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렇게 웨이더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굿굿굿은 긍정 1에 컴파운드 스코어는 0.8이 나오네요. 컴파운드 스코어의 정체는 무엇이냐? 긍정 점수와 부정 점수 그리고 중립 점수의 합계입니다. -1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옵니다. 또 한번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립 0.5, 긍정 0.4, 컴파운드 0.4가 나왔습니다. 느낌표를 넣어볼까요? 중립 0.4로 0.1 정도 낮아지고 긍정이 0.4에서 0.5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컴파운드도 0.5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느낌표는 감탄사니까 좋은 차라는 게 부각되어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문장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 논문에서도 웨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컴파운드 스코어를 사용하죠. 컴파운드 스코어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주가 데이터는 숫자가 더 크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를 0에서 1로 스케일링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에큐러시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뉴스 기사만으로 다음날 주가를 예측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 기사 플러스 주가를 통해 다음날 주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뉴스와 주가. 그런데 이 논문은 이전의 연구와 다른 게 있습니다. 블렌딩이 들어가죠. 싱글 LSTM이나 싱글 GRU가 아닙니다. LSTM과 GRU를 합치죠. 스크릴 플러스는 세심하고 꼼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모델을 사용한 이전 연구들은 세심하게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했음에도 잘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모델을 합쳐보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논문이 나왔겠죠? 얼마나 잘 나왔는가? 프레시션이 60%가 나왔습니다. LSTM은 25%, DPLSTM은 20%, GRU는 40%였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LSTM은 잘 예측하기로 소문나 있는데 프레시션이 25%밖에 안 됩니다. 투자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낮은 프레시션입니다. 두 번째, 블렌딩 앙상블은 60%로 높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섞어 쓰는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물에서 칵테일 요법이 효능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